정도의 공격성은 인정을 해줄 때 네. 어떻게 보면 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죠. 지적을 해주면 그렇죠. 되는 도를 넘으면 그렇죠, 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자, 일단은요. 근데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말대꾸하고 네. 말대답하고 이게 말꼬투리 잡는 거는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 남편들도요. 네.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꼭 말꼬투리 붙여봐요. 그렇죠. 네. 응원해주지 않고. 아니 왜 핵심을 얘기를 안 하고 네. 애둘러서 다른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남편들은 왜 남편 그러는 왜 거예요? 그래요? 그러는 겁니까? 저는 그런 저도 한 적이 없어요. 아 진짜로. 왜 여기 남자가 없냐? 왜 나만 있냐? 센 누나들 팀에 정말 가요인데요. 네네네. 아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네. 이게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요. 사람을 싫어하진 않지만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정서적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100% 호응을 해주거나 네. 내는 100% 인정을 해주고 네. 부드럽게 대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이퀄 뭔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말이 맞아 이러면 그러면 괜찮은데 네. 그럴까? 과연? 그러면 그게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왜 대화를 할 때는 로봇처럼 말하지 않잖아요. 네. 대화라는 건 늘 상대방과 정서적인 자극이 오고 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 정서 자극에 굉장히 과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극도로 친절하게 종철이 왕자님 이러지 않으면 그러지 되게 않으면 어렵다. 네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아. 자기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손톱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관계면 상호 협조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럼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방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말투가 강하거나 그러면 금방 이렇게 싹 대립으로 바뀌어서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이게 따박따박 쏘아붙이는 것처럼 보일 수 네. 있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대답하는 아이 키우시면서 네. 답답했던 거 얘기하고 계세요. 엄마 되기님 10살 우리 아들과 너무 똑같네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 왜 그래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셨고요. 10살부터 시작이네요. 그러니까요. 거의. 네. 다엘맘님도 6세 우리 아들도 슬슬 말대답하고 말고집 부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잘 대하는 게 좋을지 기대하게 되네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같은 집,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어도 어떤 네. 아이는 주로 그래요. 항상 말대답을 네. 하고 맞아, 어떤 아이는 맞아요. 말대답을 네. 안 하고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그랬어요. 오빠는 뭐 네. 하라고 그러면 네 하고 딱 했는데 어. 저는 난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면서 한 대 폭 맞고. 그럼요. 그래서 똑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유전인자와 네. 유전인자가 어떻게 발현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자식이 여럿일 때 그 아이의 잘 파악을 해서 맞춰주는 게 필요하죠. 네. 파악이 네, 중요하군요. 파악이 중요하죠. 네. 안 그러면 엄마는 빨강색인데 분홍색 자녀는 잘 맞아요. 근데 네. 파랑색인 아이는 굉장히 우리 엄마가 힘들고 나는 그렇죠. 어릴 때 마음고생을 했다라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이런 아이들이 뭐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커서 네. 혹시나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맞아요. 부부 관계에서나 네. 나중에 정말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려워질까봐 뭔가 이 그럼요. 관계를 잘 못 맺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네. 대화는 사람이 사람과 사귀어가고 뭔가 감정을 전달하고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어디 가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다. 그런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대화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준다기보다는 난 너랑 말하고 싶어 이거이거든요. 네. 근데 내용 파악에 너무 중점을 두는 아이들은 이것의 옳고 그름을 가르느라고 이 사람과 정서적 교감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화를 할 때는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어린이날도 네. 결국 너가 어린이날 재밌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밥을 먼저 먹었든 놀았든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얘기를 해도 여기까지는 안 보고 요거 하나 그거 아니거든요. 이러느라고 이제 맥을 딱 끊어버리니까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고 아이한테 어릴 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혹시요, 이게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의사 표현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신문 기사에서 빌 게이츠가 네.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모님한테 말대답을 많이 했다고.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말대답 많이 했다고 꾸중도 많이 들었지만 잘 컸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네. 빌 게이츠 하니까 공감은 많이 안 가네. 그렇죠. 이 근데 양반 워낙 잘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모님들이 워낙 아이가 이렇게 말대답을 많이 하니까 화도 내보고 혼내기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 상담까지 받으러 갔는데 네. 상담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버려 둬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빌 게이츠가 말대꾸를 하면 네. 딱 부모님들이 네가 아주 창의적인 대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잘 안 된다. 네. 쉽지 빌게이츠 않죠. 입장에서는 성공했으니까 그 말대답한 게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런 방법 괜찮나요? 아니, 긍정적으로 아예 자녀를 보는 건 너무 필요한데요. 네. 빌 게이츠, 네. 김연아 선수. 네. 이런 사람하고 우리 자꾸 비교하지 말자고. 우리 똑같지 않으니까. 일반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말대답을 할 때는 혼을 내면 안 되지만 이유를 잘 찾아주고 그 아이의 특성 중에서 조금 모가 나거나 두드러진 부분은 잘 좀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건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전문가하고만 얘기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는 봐야 되겠죠. 네. 요거 하나만 좀 한번 짚고 갑시다. 그래요? 우리 네. 저기 송송맘님이 네. 말 대답할 때 속상하고 화난 제 마음은 어떻게 다스릴까요? 엄마 마음. 제가 진짜로 아이를 케어해 주는데 저 부모 한번 케어해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네. 좀 화나죠. 네. 아까 사연 읽을 때 막 네. 올라왔어요. 올라오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 네. 이 부모는 그냥 인간이에요. 우리 부모는 늘 완벽하지 않고 늘 전문가가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일 뿐이라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 너무 당연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부모일수록 내가 우리 아이가 너무 순종적이고 네. 나의 우산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너무나 바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면 저는 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참아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지나치게 말을 잘 듣고 지나치게 순종하는 거를 너무 바람직하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네네. 말을 안 하는 것보다 왜요? 라고 하는 게 접근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이의 표현을 딱 속마음을 알 수도 그럼요. 있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느 네. 정도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공격성의 발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우리 그 사연 속의 아이 어떻게 네. 도와주면 좋을지 네. 저희가 또 한번 얘기를 또 해보도록 네. 할까요? 잠깐. 네. 네. 근데 이럴 때는요, 아이의 말을 절대 중간에 끊지 말고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들어준다. 다 들어보고 다 들은 다음에 결국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이러이런 거지. 그러면 애가 오케이 잘 알아들었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아까 그러고. 태도를 좀 다듬어 줘야 되는 거죠. 엄마는 다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하고 얘기를 할 때 네가 이렇게 좀 하면 혹시 오해할 것 같아 싸우는 네. 거로. 그래서 태도를 좀 짚어준다든가. 그리고 아이가 내용을 갖고 따질 때는 얘가 옳으면 아주 분명하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네 말이 옳아. 너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나 대화는 너랑 재밌자고 그렇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좀 해줘서 얘는 태도를 많이 짚어줘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끊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요, 저희 네. 그 11살짜리 아들, 네. 지민이 네. 때문에 게임을 좀 많이 해서 혼낸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왜 혼내다 보면 자꾸 확인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안 하는 거지? 너 그렇게 네, 이렇게 네, 하는 네. 거야? 하면서 하다가 제가 한 번은 지민아 있잖아. 엄마가 너무 많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네가 게임을 안 하고 이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얘가 한술 푹 쉬더니 이제 엄마 그만 좀 하면 안 돼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순간 욱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쉬겠다 했는데. 근데 그 순간 제가 딱 참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 맞아. 지민이가 이미 다 알아들었는데 엄마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네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배우 냄새다. 아유, 내가 근데 그러면서 속에서 때문에 얼마나. 나는 근데 지민이 속도 내가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내가 누나를 알잖아요.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 내가 봤을 때 한 수천 번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어렸을 때 내가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엄마가 이제 그만 얘기하게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얘기한 거니까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엄마 저 이제 다 알아들었으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렴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잘하셨어요.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좋을 네네. 것 뭐 같아요. 할까요? 언제나 나는 귀를 열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세게 말 안 해도 언제나 네 말을 듣고 있어. 편하게 말하렴. 그렇죠. 요 정도로 해주면 편하게 말하렴. 중상첨화죠. 언제든지. 모든 얘기. 네. 네. 자, 오늘 사연 주신 이수경 어머님, 저희 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들 잘 이렇게 종합을 하셔서 우리 아이가 좀 맘 편하게 엄마한테 속마음도 얘기할 수 있고 어머님도 너무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7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프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프 토크 부모. 자, 속 터져도 내 자식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나미님이 서초구에서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12년 동안 묵묵부답 무건 수행 중인 12살 딸 때문에 무건 속 수행이구나. 쓰러지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요. 뭘 물어보면 텅텅 대답을 안 네. 해요. 혼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거든요. 멀뚱 쳐다만 보고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저녁에 뭘 먹고 싶냐고 물어봐도 묵묵부답. 엄마가 새로 간 영어학원 어떠냐고 물어봐도 몰라. 어떻게.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거의 침묵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물어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네. 그나마 한두 마디 정도 겨우 들을 수 있어요. 학교나 학원에서는 더 심각하죠. 아예 입을 닫고 살아서 선생님들도 우리 딸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할 정도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 문제 이해되니?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냐고? 모르겠냐고? 어떻게? 얘기 좀 해봐. 이해했니? 아니면 이해를 못했니? 이렇게 씩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요. 숙제 검사 중에 선생님이 왜 숙제 안 해왔어? 물어보면 다른 아이들은 변명하기 바쁘거든요. 우리 아이는 무슨 바쁜 일 있었니? 아니 얘기를 해보라고. 왜 안 했냐고. 아니요. 정말 선생님 숨 넘어가실까봐 걱정이에요. 조잘조잘 수다 떠는 딸 목소리 들어보는 거 이 엄마로서는 네네. 소원입니다. 아니 예. 근데 앞에 사연 뒤에 사연 너무 다르다. 답답해 죽는 줄 알았죠. 야. 아니, 살려줘서 이거- 고마워요. 이 사연 두 개 합쳐서 제가 보낸 것 같아요. 11살짜리 아들 말꼬리 붙잡고 12살짜리 딸이 답이 없고 딱 우리 집이거든요 지금. 그래요? 저는 어. 원준이 안에 이 둘이 다 있어요. 아 원준이도 둘이 한꺼번에 있네. 캐릭터가 둘이 다 분리할 있어? 땐 입 닫고요. 자기가 할 말 있을 땐 막 말대고. 원준이 내가 훨씬 강적이네요. 네. 자, 일단 어머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어머님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어머님도 말씀을 굉장히 조용히 하게 하시는구나. 어머님 지금 댁에 계시는 거 아니셨어요? 되게 있는 거 맞아요. 아, 네네. 아, 네, 댁에 계시는군요. 댁에 있는 거 맞구나. 네. 아, 너무 조용하시네. 댁에 계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우리 딸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많이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더라고요. 어려서. 네, 유치원에를 가도 네. 왜 그 입구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주시면 인사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인사만 하고 1년이 넘게 왔다 갔다 해도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에는 많이 시키면 전혀 대답을 안 하고 네. 한 번은 유치원에 이제 아빠가 픽업을 갔었었는데 네. 무슨 다른 아이들 보면 아빠 보면 아빠하고 뭐 뛰거나 뭐 어떻게 뭐 아빠라고 부르거나 반응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얘가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선생님이 진짜 아빠 맞냐고 확인하면서 아이를 못 들어가라고. 야, 대박이다. 아니, 저희 집도 그랬어요. 학교 갔는데 저를 보더니 아이가 갑자기 90도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엄마한테? 진짜로요. 어머님 저 그 마음 너무 엉뚱하네. 이해합니다. 근데 혹시나 아이가 그 네. 학교나 학원 뭐 이런 분위기 또 선생님들이 낯설어서 그런 거는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같은 경우는 네.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 1년이 지나도 선생님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서 뭐 1대1 과외 같은 거는 괜찮은데 학원에 가서 이제 한 명 이상 있으면 입을 꼭 다물어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일단 말을 안 하는군요. 네네. 네. 그래도 집에서 엄마랑은 대화를 좀 많이 하나요? 의사 표현들? 네네네. 집에서는 뭐 저기 식구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장난치거나 그런 거는 많이 잘 하거든요. 네. 그냥 똑같은 아이들처럼. 어머니 근데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시죠? 제가 애한테 그래서 엄마 죽으면 속을 한번 열어보라고 너 때문에 속 터져 죽었을 거라고.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야, 멘트가 너무 강한데요? 저기 애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속상한 멘트는 아닌데 어머니. 아니 근데 어머님 전 너무 이해합니다. 어머니 아이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네 아니면 응 아니면 뭐예요? 저희 집은 그냥을 제일 많이 써요. 그냥. 그냥 이렇게 있을 때 특별히 많이 쓰는 말은 일단 배고파해요. 배고파. 배는 고프구나. 애가 배는 고프. 배고픈 것만 표현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군요. 아유, 정말, 네, 어머니,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어머니랑 저랑 정말 사리가 한 자루씩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한번 누가 더 많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니. 사전인데요. 네네네. 야.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봐주세요. 네. 사리가 나올 것 같아요, 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이렇게 많이 구슬려서 요즘은 좀 말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저하고는 또 유난히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